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번 시간에 모셨던 우리 조애나 씨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나 씨, 양강도 해산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학교 졸업한다면 이제 권안의 행군 시장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북쪽도 사회주의 장마당이라고 해서 뭐 6일장, 11일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권안의 행군 시장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그것이 점차 확대되면서 장마당이 넓어져서 종합시장이 됐고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가 완전히 이제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럼 부익부는 어느 정도가 이제 부익부고 지금 북한의 빈익빈은 어느 정도가 빈익빈이에요? 해산시에는 시장이 일단 몇 개 되죠? 5개 정도 돼요? 네. 농민시장, 종합시장이? 제일 큰 게 해산시장. 해산시장. 해상시장, 그다음에 동마다 자기 위원동엔 위원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산시 연봉엔 연봉시장이 있고, 뭐 이렇게 자기 동마다 지역에 있는 시장을 자기 동네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북한 같은, 량강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시장에서 돈주라고 한다면 어떤 걸 파는 사람들이 돈주예요? 공업품. 공업품이라고 하면 신발? 옷? 아니에요. 공업품이라고 하면 의류죠. 의류, 기성복. 네, 의류 계통이고 북한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쩌고 해도 이게 유행이라고 하면 진짜 먹지 못해도 그걸 입고 나서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이 텅 비었으니까 외면적으로 포장하는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빈곤할수록 겉으로라도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그거를 싶거든요. 많이 신경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말이 되게 대명사처럼 돌아요. 굶은 티는 안 나도 입은 티는 난다고. 나 오늘 굶고 왔는데 옷은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좀 있어 보이게 포장하고 싶은 그게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게 여기 와서 이제 제가 많이 배우고 느끼고 이제 깨닫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기성복. 그러니까 여기 일단 해산 앞지대라든가 중국에서라든가 어디서 유행될 수 있다라는 뭐 예를 들면 동복, 패딩. 여기 말은 패딩. 네, 우리 동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부장 동복, 김정일 동복이 김정일 동복이 김정은 동복 그런 모양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장 동복이라고 하죠. 네, 부장 동복. 그거를 되게 비싸잖아요. 그것도 기성으로 나온다라 어느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되게 비싸요. 그거를 내가 장사꾼인데 무슨 예를 들어서 내랑 친구랑 몇 명이서 그거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 재봉으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천사다가? 그 만드는 거는 가격이 좀 되게 싸죠. 레벨이 있어요, 가격도. 중국에서 직접 받아오는가? 중국에서 받아오는 게 평양에서 이제 중국이랑 합영해서 이제 하는 그 공장이 또 우리 공장이 있어요. 평양에서. 그럼 이제 합영하는 공장이 이제 그 새로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다 부장동복은 그렇게 나왔거든요. 왜냐면 그 김정일이 옷 만든 그거를 본다같이 평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비싸다고. 기성복으로. 그거는 기성복이고 그것도 그 비슷하게 하는 건 또 가짜 있잖아. 그 중간에 가공이 있고 또 개인이 진짜 막 그냥 모델을 딱 그렇게 만들어 파는 건 더 싸거든요. 개인이 또 집에서 재봉기를 근데 직접 그 실제 만드는. 보면은 다르더라고요. 안 재질부터 시작해서 실제 품위도 가고 좀 이게 뭐 가격이 나가는 옷은 재질이 틀리잖아요. 그럼 인민별로 그런 거는 뭐 진짜 평양에서 가공하는 건 얼마 정도예요? 한 1,800원 정도 막 해요. 인민폐로 1,800원요? 근데 제일 가공 같은 경우에는 또 비를 100원 정도. 인민별로 1,800원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3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30만 원. 그 작은 돈이 아니네. 30만 원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네. 또 이제 제일 인기 있는 동복이 상점 같은데 이제 북한도 이제 상점 문화예요, 많이. 정말요? 네, 장마당 문화가 많이 이제 뒤처지고 있어요. 좀 이제 돈이 있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라든가 상점으로 다 이제 유행하고 있어요. 상점은 기성복이 유행하고 네, 있고 그 상점- 장마당은 개인들이 만든 옷 같은 것이 유행하고 그거는 아닌데 상점도 장마당도 기성복이 있어요. 있는데 장마당은 장세가 싸잖아요. 자리 자체가 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점 같은 건 내가 상점 하나 통보냈을 때 여기처럼 월세 내는 것처럼 월세가 비싸구나. 상업관리부 같은 데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내가 비 1,000원이면 1,000원씩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릿세 그거를 독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그게 데를 차지하고 돈주로구나. 돈주죠.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돈을 보내줘서 그 돈을 미천 삼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축에 속해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자기네가 뭐 이런 안면으로 끼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자력갱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숭숭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다 하고 정답은 못 하겠는데요. 정답 어떤 형태냐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미천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미천을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들이 있겠죠, 분명히.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한 뭐 10에 한 뭐 30% 정도?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돈을 받아서 그냥 먹고 쓰고 사는 그런 그냥 서민 서민 생활 그 유지하는 생활이에요. 거구나. 근데 돈주들은 이미 전에부터 권력과 돈으로 자기 집안을 다 닦아놓은 사람들. 예를 들어 중국이랑 세간장사 차판을 하잖아요. 세간장사. 차판. 네, 차판 장사가 많이 하는데 자동차 오는 거 둘이로. 네. 그러니까 내 혼자서 천도 이제 이 동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동복을 만들 수 있는 필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이 있어야지. 네, 천의 필이 네, 재료가 있어야지. 그거를 내가 이게 지금 시세되는 이게 옷을 모델을 만드는데 천이다 하면 이걸 덕점해야 되거든요. 천, 안감. 네. 그거를 덕점하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도차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두 자동차가 들어온다. 예, 그거를 덕점하는 거예요. 아. 덕점해서 이거를 더 뿌리는 거예요. 선넘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덕점하려면 세간에 있는 보이즈돈부터 일단 그쵸, 다 깨야 그쵸. 되잖아요. 그게 돈주들인 거예요. 뇌물 따주고 돈주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해산시 돈주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많아요. 진짜 빈곤하다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예요? 빈곤하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도냐면 정말 장마당에 앉아서 꽈배기 팔고 그냥 구시구시 팔아서 쌀 한 킬로 사 먹고 쌀 한 킬로 싸먹고 그냥 남새 팔고 그냥 그날 벌어서 남새 뭐 농장에서 받아다가 대거리 하고 그날 벌어서 그날 해바라기도 이제 설에다 놓고 거꾸로 팔잖아요. 그냥 콩으로 또아리 이렇게. 장사.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 장사라고 하지 북한에서. 또따 뛰는 거 뭐 또따 방 메뚜기들이 이게 팔다가 이제 또 이제 길 옆에서 뭐 팔게 됐는데 왜 너네 여기서 팔아? 이거 모아놈들이 오면 세간을 장세를 안 내고 길 옆에서 맞아요. 장마당 옆에서 팔다 보니까 그건 또 안전이 쫓잖아요. 그러면 또 뛰어다녀야 되니까 메뚜기 장사라고 하잖아요. 도망가니까 뛰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그날 벌어서 그날 옥수수 국수 한 1kg 싸서 먹기도 정말 바쁘거든요. 벅차구나. 그래서 새끼 중에 두 끼 먹는 집이 내가 봤을 때 50%. 해산 쪽에서도. 근데 흰밥은 먹어요? 이제는 거의 이제 잡곡을 먹는 집이 얼마 많진 않아요. 다 왜냐면 농사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쌀이라도 네. 그냥 조금 먹어도 흰쌀밥을 먹고 싶어서 이제 옥수수 2kg를 배껏 채우기보다는 조금 먹고 조금 영양가 먹어도 있는 거? 흰쌀밥을 먹자 이런 수준에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럼 반찬은 어느 정도로 이제 부식물 같은 거는 주로 어떤 걸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냥 조금 좀 떨구지 않고 사는 집은 인조고기 반찬, 감자 반찬, 김치. 우리 뭐 북한에는 겨울 같은 때는 이제 김치를 여러 가지 하잖아요. 채짠지 무슨 식혜 같은 거, 무슨 깍두기 같은 재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서 만들잖아. 그러니까 한 5가지씩은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는 없네. 닭고기. 그걸 어떻게 먹어요? 소고기는 없죠. 장마당에 소고기 팔아요? 그러니까 팔긴 팔아요. 근데 가끔씩 팔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소고기가 되게 비싸잖아요. 북한은 소고기가 되게 싸요. 그래요? 그럼 네, 돼지고기가 근데- 더 비싸? 네, 돼지고기 더 비싸진 않는데 네. 돼지고기랑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는 크게 잘 먹지도 못하고 그걸 단속하잖아요 많이. 시중에 판매될 수도 없는 상황. 여기는 왜냐하면 소나 돼지를 사료를 먹여서 키우거든요. 근데 그 사료가 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돈 주고 그 사료를 사다가 사료를 먹으니까 그 소 값이 사료값까지. 북한은 소는 강냉이 때 먹으면 되고 겨울에 먹으면 되고 마른 풀과 강냉이 먹으면 때를 돼요. 준비해서 먹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소고기는 저는 여기 와서 처음에 처음 한번 먹어봤는데 소고기. 너무 그냥 만만한 거 있죠. 북한은 질기지. 아유 저거 왜 저렇게 소고기처럼 질겨 이렇게 하잖아요. 우린 너무 질긴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서심줄처럼 질기게 난다고. 서심줄이다. 서힘줄이다. 그러니까 소고기가 엄청 질겨가지고 저는 어머줄. 근데 소고기는 일단 시중에 판매될 수도 없고 몰래 이제 죽은 소들이 연줄연줄 죽은 소라고 하는 게 하긴 해도 또 농촌에서 이제 뭐 소 10마리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병 판단 걸리거나 말이에요. 죽은 소지. 병 걸린 걸로 해서 문건상을 만들어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루트가 있어요. 거동 먹는 사람들의 이제 파는 사람들이랑 통하는 사람들끼리 함부로 아무나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소고기가. 그쵸. 네, 서로 잡으면 저긴 징역 가잖아요.